당신 미쳤어. 어떻게 동영상을 찍어? 나의 분노는 3시간에 폭발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손에 쥐어있는 핸드폰 속 화면에 눈이 고정되었다. 멈춰있는 그 어두운 화면 속에서의 실루엣만 화면 가득 보였다. 남편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으려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꼭 쥐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런 내 태도에 놀랐는지 주춤거리며 아니, 그게 내 말 좀 하며 핑곗거리를 대는 그 사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영상을 찍었다. 그것도 나와의 성관계 중에.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이혼해. 그렇게 지옥 같았던 그날의 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몰랐다.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다. 남편은 내 앞에서는 내가 너무 예뻐 떨린다며 멋쩍게 웃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런 모습이 끌렸던 것 같다. 같이 다니던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여서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나이도 서로 적지 않았다. 남편은 적당히 다정했다. 큰 싸움은 없었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무난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문제는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작됐다. 남편은 여전히 적당히 다정했다. 그 다정함은 우유부단에서 나오는 다정함이었다. 항상 선택권은 나보다 어머님께 찾았고 우리 부부의 문제의 해결은 시어머님을 통해서 끝났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은 아주 사소로운 것에서 큰 일까지 쉽게 말해 모든 일에서 간섭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였다. 조금 늦게 한 결혼에 서로가 나이가 있으니 바로 준비하자며 초반에는 서로 노력하자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을 오가는 날이 늘어났다. 불안함에서 찾아오는 한 달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고 결국 찾아간 난임병원에서 임신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을 나를 적당히 위로하고 해답은 어머니께서 찾았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며 희망과 좌절을 반복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더 빨리 달아갔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감만 남았고 전이도 없이 그저 임신을 위한 관계에 내 마음은 저 바닥 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도 그 고독을 이해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전화가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특히 아들이라는 단어는 늘 날카롭게 꽂혔다. 이모네 집 며느리는 아들을 한 번에 낳았다더라 마이너스. 너네 동선에는 아들만 셋이라서 오히려 힘들다고 자랑 섞인 투정을 하는데. 너는 애 하나도 못 낳니 마이너스. 역시 너가 어디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마이너스. 애 낳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쉬운 걸 하나 못하니 마이너스. 너 하자 있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모든 말에서 나를 상처 주고 긁어내는 이야기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처음에는 이게 왜 내 문제인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어머님의 나를 향한 비난에 나도 모르게 점점 정말 내 잘못인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다. 미련하게도 그런 모진 말을 들어도 내가 임신을 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며느리니까 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지 않아도 그저 내가 조금 더 버티고 임신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을 꾹 삼켜가며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반복되던 그 의무적인 관계 중에 띵! 귀에 닿는 아주 짧고 차가운 소리. 갑작스런 핸드폰 촬영 소리에 내 몸은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내 귀로 들린 그 소리에 내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띵! 단순한 그 소리에 내 몸을 단번에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애써 눌러두고 살았던 기억의 문을 무참히 열어젖히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보다 먼저 과거로 끌려 내려갔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뭐지? 내가 잘 못 들은 건가? 나는 굳은 목소리로 남편에서 얘기했다. 여보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내 말에 남편은 아무 소리 듣지 못했다며 피곤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아냐. 무슨 소리 났잖아. 하며 다시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한 게 아니냐며 당신 왜 그래? 요즘 맨날 멍 때리고. 진짜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소리는 무슨 소리야? 에이 진짜 할 말 안 나네. 하며 오히려 나를 닥달하는 남편의 대답에 나는 순간에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다. 관계를 멈추고 옆에 돌아 누우며 툴툴대는 남편에게 나는 더 물을 수 없었다. 분명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설마 하는 그런 생각에 내 의심을 지우려 했었다. 그런 순간에 들었다기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리였으니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려 나를 다독였다. 사실 나는 이미 한번 성추행을 당한 적이었다. 흔하다면 흔한 지하철에서 다리를 찍혔던 사람들은 재수 없었다고 쉽게 말했던 그 일이 내겐 아직도 큰 상처로 자리 잡아 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해도 결국에 끝엔 여자가 조심하지 않았다. 너가 짧은 걸 입고 다녀서 그렇지 라며 여자를 비난하는 걸로 끝난다는 걸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소리에 민감해졌고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늘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서 시간이 꽤 지나 잊고는 있었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덮어두고 살았을 뿐이었다. 그랬기에 처음엔 내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를 과거로 돌려놓는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남편과의 관계 중에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에 나는 남편을 손목을 잡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남편 손에 쥐어진 워치를 집어던졌다. 그리곤 바닥에 떨어진 옷을 대충 걸쳐 입고는 미친 사람처럼 온 방안을 헤집었다.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재생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가득한 남편의 휴대폰 안에는 우리가 관계하는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신 이게 지금 뭐야? 뭘 찍은 거야? 나는 급하게 불을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꾸만 핸드폰을 뺏으려는 남편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설명해. 당장.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내 모습에 놀란 듯한.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하다며 당장 설명할 테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 했다. 나름 억울하다며 불쌍한 표정을 짓는 남편에게 이유를 들었을 때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아들을 낳으려면 그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용한 무당에게 그렇게 듣고 왔다고. 그 말을 시어머니가 믿었고 남편은 그대로 따랐다고. 본인도 망설였지만 당신도 아들을 낳고 싶지 않냐 했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뿐이었다. 자기야. 자기도 아기 가지고 싶어 했잖아. 응? 그 모든 행동에서도 내 탓을 하는 남편에게 그 순간 나는 모든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몸, 내 트라우마, 내 고통은 그들의 쓰레기 같은 믿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같았다. 아, 진짜. 그게 핑계야. 그게 말이 돼. 그렇다고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어딨어. 난임이라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아 있었는데 그 위에 이런 짓까지 얹었다는 사실이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남편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며 자기를 하기 싫었다는 가짜는 핑계를 나불나불 늘어놓았다. 나 못 참아. 이혼해. 나는 꼴도 보기 싫은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려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남편은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마이너스 이혼하려는 거 아니지?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렸고 나는 샤워기를 틀어 헛구역질을 하면서 몸을 벅벅 문질렀다.
남편을 핸드폰을 끝까지 노려보면서. 그리고 그 바닥에서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 이번엔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내가 겪은 수치와 공포를 그대로 세상 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복수라는 단어가 그날 내 머리를 차갑게 식게 했다. 남편과의 냉랭한 며칠이 지나고 나는 남편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신신당부를 했다.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이혼할 거라고 하자. 남편은 내 눈치만 보며 며칠 동안은 내 시야에 걸리지 않게 몸을 사렸다. 그런 남자랑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한테 꼭 복수하고 싶었기에 죽을 힘을 다해 참았다. 모든 일의 시작이 꼭 어머니인 것 같았고 나는 그 사람이 나처럼 바닥까지 치는 걸 봐야 속이 편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 쪽 가족 모임은 내가 선택한 자리였다. 체면이 가장 중요한 공간, 웃음과 형식이 가득한 자리. 허영심이 많은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을 열 때마다 관심을 받고 싶어 죽겠다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나를 전시하듯 소개하던 어머니가 후에는 임신 못하는 며느리라며 남편은 쏙 빼고 오롯이 나를 깎아내리기 바빴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나는 그곳에서 입을 열었다. 혹시 이모님네도 동영상 찍고 임신했어요? 한 번에 아들 낳았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무당이 용하긴 용한가 보네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경악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나의 날카로운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파리하게 변하는 시어머니와 당황한 듯 눈만 동그랗게 뜬 남편을 보며 내 입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 집안 내력이 아니었나요?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길래 다들 그렇게 임신하신 줄 알았네요. 한 번 터진 내 입은 멈출 줄을 몰랐다. 성관계 중 몰래 촬영된 영상, 무당 이야기,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 나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담하게 말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모님은 자리에 일어나서는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쏘아붙였다. 그날 그 집안의 질서는 무너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가족을 넘어 동네로 지인들로. 며느리를 몰래 촬영하게 한 시어머니. 미신에 미쳐 선을 넘은 여자. 그 이름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체면 관계 평판.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나는 그 사람이 했던처럼 철저히 시어머니를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거다. 나는 그 일을 끝으로 집을 나왔다.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다. 엄마는 나를 안고 울었고 아빠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았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남편은 끝까지 말 같지도 않는 사과를 했다. 다 자기의 엄마가 시킨 거라고 하며. 나는 그 말이 참 우스웠다. 어쨌든 그 행동은 그의 선택이었음에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의 행동은 결국 회사까지 알려졌다. 소문은 끝이 없었고 자극적인 소문은 날개가 달릴 것처럼 퍼지기 쉬웠다. 동의 없는 성생활 촬영, 사적인 영상. 소문은 사실보다 더 빠르게 번졌고 그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져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속이 시원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본인들의 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더 좋은 조건을 회사로 취업을 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은 너무나 즐거웠고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들었다. 하지만 사람을 새로 만나기까지 어려웠다.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은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벅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이 흘리고 나서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착하고 더 멋진 아주 자상한 남자와 연애를 했다. 내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자상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축복이 찾아와 결혼을 준비하게 됐다. 내게 찾아온 행복과 새 인연 그리고 아기. 모든 게 행복하기만 하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그에 합당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착하고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노년의 라이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